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르 이사 김영석에게 직접 주문해가지고 대통령께 전해준 당사자라고 보도가 돼 있고,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전해준 걸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네. 크게 지금 나온 내용에선 두 가지입니다.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를 청담동에서 구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줬다. 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청와대 발탁에도 또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을 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네. 이게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 저는 이제 이 조홍천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분인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됐다고 예. 해서 물론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폭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공직자로서 예.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한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 폭로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걸 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폭로한 것 중에서 하나 뭐냐면 이 청담동에서 브로치 같은 걸 구입했고 이건 본인이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최순실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심부름을 받고 그걸 구입해 줬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예.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 아니, 아는 사람이 뭐 사서 전달해 줬다는데 예. 그게 이제 문제의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지금 직접 가서 구입하기 참 어려운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이니까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누굴 시켜서 아는 사람 시켜서 구입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 최순실이라는 분이 이 사인인데 이런 분이 어떤 공직에 어떤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든지 지금 아까 좀 더 나온 미르라든지 K스포츠 대단이라든지 이런 공직에 어떤 영향력 행사에 이런 데 문제가 된다면 예. 이거는 문제지만 이거는 분명히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는 이걸 뭐 폭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 중요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분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예. 예를 들어 국기를 흔들 만한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예전에 그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같이 그런 사실이면 또 논의를 하더라도 예. 이러한 사실을 저는 폭로한다는 것 자체가 과연 공직자 했던 분으로서의 합당한 행위인지 예. 그것부터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어떻게 싶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도 여성인데 예. 생활용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대통령으로 직접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일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집사 역할을 해주는 예. 그런 분이 뭐 필요한 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그런 생활용품을 사주고 구매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최순실 씨가 그만큼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예. 본질적인 내용은 그 막역한 힘을 가지고 예. 미르라든가 K스포츠라든가 이런데 언론에 의하면 재벌들의 팔을 비틀어서 800억을 강제 모금해서 예. 한 흔적과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비선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조홍천 의원의 지금은 주장일 뿐인 거고요. 네. 사실 확인은 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조홍천 의원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상당히 많은 인사 개입도 한 정황이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최순실 씨가 뭐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고 친한 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최태민 목사라는 분이 예.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예전에 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머님이시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너무 고마워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의존을 했고 예. 그 이후에 이제 구국봉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또 경고도 하고 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6 이후에 이제 이 최순실이라는 분이 최태민 목사의 5번째 딸입니다. 예. 근데 11.6 이후에 상당히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말동무가 되면서 친분을 유지해 왔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정윤의 의원 시절의 비서실장이죠. 그분의 이제 부인입니다. 지금은 이혼을 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윤회 이제 전 실장과 함께 이제 최순실 씨가 너무 측근이다 이렇게 예. 이제 시중에 많은 소문이 돌아다녔죠. 예. 이제 근데 지금은 이제 두 분이 이혼을 한 상태고 이제 문제는 그때 이제 시중에서도 이제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은 오히려 정윤회 전 실장이 아니고 오히려 최순실 씨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좀 많이 좁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본인과 친분이 있는 최순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봐왔다 예. 이런 의혹들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청와대 입장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이 문제는 뭐 사실은 이제 좀 앞으로 증명이 돼봐야 문제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건 같습니다. 지금 이제 조홍천 의원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결국에는 사적인 인연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그렇죠. 사적 인연을 이용해서 공적인 영역에 얼마만큼 개입을 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인데 예. 그렇다면 조홍천 의원이 만약 폭로를 한다라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증거와 어떤 것들을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거는 그냥 신문에 나온 이야기를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의혹 제기가 적당한 것인가 합당한 것인가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되는 것이죠. 예. 청와대는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대응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좀 이해가 좀 가지 않는 게 예. 그간의 청와대 대응하고 너무 달라서 예. 예를 들면 우병우 수석 문제 그 강남의 땅 건물 매매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몽골 순방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 대변인이 그 정식적인 계약 거래였다라고 이례적으로 발표를 하고 예. 우병우 수석이 본인의 심경을 보도자료를 낼 정도로 신속하게 대응했고요. 그 이전에 정윤회 문건 사건이 났을 때는 사법 처리까지 검찰 고발까지 해나가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한 거에 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신속하게 좀 그 소위 말해서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것 자체가 어떤 무슨 의구심이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조홍천 의원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와 검증 문제들에 대해서 그 친인척 비리 문제도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홍천 의원의 주장을 단순하게 허위 폭로, 의혹 제기 수준으로만 덮을 만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은 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에서 지금 뭐 단지 뭐 대응을 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 일단 국회에서 공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됐고 지금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이 최순실과 연관돼 있다는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됐지 예.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럼 최순실과 만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분명히 좀 저는 선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일체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거에 대해서 일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이거든요. 예. 자, 그럼 이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 하니까 한편에 봐서는 그럼 뭐 만난 거 혹시 만난 거 아니야 그런 또 의혹이 제기가 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 나온 미르와 K스포츠 재단 문제도 보면 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어요. 예. 어떻게 두 재단에 대해서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그것도 480억과 280억 이 상당히 큰 돈인데 예. 이걸 함께 기부할 수 있었는지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밝혀져야 그 된다고 부분은 봅니다. 뒤에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청와대에서는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고요. 새누리당에서는 허위 사실로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새누리당 입장 들어보시죠. 야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을 일삼으며 무분별한 정권 흔들기식 정치 공세를 연일 펼치고 있습니다. 정관 등 설립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 또한 야당의 억지 주장에 불과합니다. 네, 새누리당은 허위 사실로 정권 흔들기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야당에서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때문인데요. 조홍천 의원의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작년 말과 금년 초 두 개의 재단법인이 설립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수백억에 달하는 거금을 쾌척했습니다. K스포츠 이사장 정동춘은 최순실 씨와 오래전부터 각별한 관계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야에 청와대를 드나들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고 작년부터 미르 K스포츠의 뒷배경으로 주목되었던 차은택이라는 사람도 최순실 씨와 각별하다고 합니다. 미르 또 K재단, 스포츠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드러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해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청와대가 발뺌을 하고 솔직히 밝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국정조사 또는 검찰 고발, 특검으로 이어져서 이러한 정권 말기에 있는 권력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네. 뭐 액세서리, 인사 개입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미르, K스포츠 관련 의혹에 대해서 가만히 있진 않겠다. 국정조사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설립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에서 드러났듯이 있지도 않은 회의록을 만들어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재단 설립 서류가 작성되면 20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는 게 인허가 나는데 소요되는데, 이게 단 하루 만에 예. 신속하게 아주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재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800억을 모금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문화융성이라고 하는 거와 한국 스포츠 발전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추상적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800억을 선뜻 내놓을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그 의혹들이 한두 가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이 좀 규명돼야 되고, 특히 대통령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뒤에서는 재벌 대기업 팔을 비틀어서 이렇게 거액의 정경유착의 의혹이 생겨나는 돈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엄청난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희망 펀드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그 희망 펀드를 만들자고 이제 몇 번 주장을 했고 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대기업들이 삼성에서 200억을 출자했고 현대차에서 150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르 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삼성이 한 200억 가까이 출자했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10대 대기업들이 다들 기업 규모에 맞게끔 출자를 했는데 예. 정경련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재단의 그 지금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 480억, 280억 재단 같으면 국내 굴지의 재단입니다, 사실은. 근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 거의 활동 내역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K스포츠 재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건수가 단 4건입니다. 그리고 뭐 활동 내역도 없고 정관도 별로 없고 지금 이사진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구성된 그 재단이 지난번 5월달, 6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와 프랑스 방문 때 현지 행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뭐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한류 뭐 음식이라든지 그걸 주도를 했는데, 예. 근데 어떻게 이런 그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 재단 내용이 보면 활동 내용이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예. 서울의 한국에 지배된 무슨 프랑스 식당을 만다지 이런 식인데, 어떻게 이런 재단에 정경련이 왜 이런 재단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모든 기업들한테 다들 출자를 받아서 만들었는지, 거의 한 800억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규모의 재단을 만든다면 뭔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것, 그것이 하나 의혹이고, 또 하나는 이런 재단을 만들면 보통 세제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 재단을 만들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예. 근데 이 재단은 바로 신청서 내자마자 그 다음 날 허가가 떨어지고 바로 예. 그 다음 날 발족을 합니다. 이런 의혹들이 저는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응천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 뭐 시시비가 가려져야 될 부분은 분명히 이제 가려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조응천 의원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갔을 때 지난 2월에 언론과의 인터뷰가 하나 좀 떠오릅니다. 청와대에서 있었던 일을 누설할 생각으로 더민주에 오지 않았다. 더민주도 그런 일을 요구할 정도로 천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이 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지난번에 MBC 그 간부의 성추행 의혹을 얘기했는데 그 사실이 아니어서 본인 입으로 사과하고 그런 예. 것 때문에 자꾸 그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인 일을 하던 사람이 전향해서 야권에 들어와서 공을 세우기 위해서 저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예. 정확한 근거와 자료들을 제시해서 그런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서 해소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파장이 있었지만, 예를 들어 이런 폭로 정치가 계속된다면
역풍도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예. 이 조홍천 의원은 이 정권의 현직에 공직에 계셨던 분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그렇지만 공직윤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했던 것들을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를 이런 방식으로 폭로를 한다는 것 자체가 볼 때는 그럼 앞으로 공직에 있는 분들 다 이런 식으로 폭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또 이런 분이 지금 국회의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정말 저는 이 자체가 정말 나라를 흔드는 뭐 중요한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한다는 자체는 이건 공직윤리에 정말 위배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리고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절기 추분인 오늘로써 낮과 밤의 길이가 비슷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밤이 더 깊어지면서 가을이 완연해갈 텐데요. 낮에는 전국적으로 맑고 공기도 깨끗해서 산책하기에 좋겠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우선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 지역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또 이불 역할을 하는 구름이 없다 보니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금세 떨어집니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만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 동해안 지역으로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올 텐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무척 적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6도, 청주와 대전 15도, 대구 17도 등 아침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겠고요. 낮에는 서울 27도, 대전과 청주 26도, 광주 27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겠습니다. 당분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취임식 당시 대통령께서 입었던 340만 원짜리 한복을 미르 이사 김영석에게 직접 주문해가지고 대통령께 전해준 당사자라고 보도가 돼 있고, 대통령께서 착용하시는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도 최순실 씨가 청담동에서 구입해가지고 전해준 걸로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네. 크게 지금 나온 내용에선 두 가지입니다. 브로치, 목걸이, 액세서리를 청담동에서 구입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해줬다. 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우병우 수석의 청와대 발탁에도 또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을 했다. 이 두 가지 내용인데요. 네. 이게 뭐 증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예. 저는 이제 이 조홍천 의원은 현 정부에서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분입니다. 예. 그러면 청와대라는 중요한 기관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은 분인데 업무상 취득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본인이 국회의원이라고 됐다고 예. 해서 물론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에서 폭로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공직자로서 예.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싶고요. 또한 이 문제가 과연 이렇게 폭로할 만큼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걸 또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그 폭로한 것 중에서 하나 뭐냐면 이 청담동에서 브로치 같은 걸 구입했고 이건 본인이 확인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과연 그러면 이 최순실이라는 분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심부름을 받고 그걸 구입해 줬다면 그게 뭐가 문제가 되죠? 예. 이러한 사실을 저는 폭로한다는 자체가 과연 공직자 했던 분으로서의 합당한 행위인지 예. 그것부터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어떻게 싶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도 여성인데 예. 생활용품이라든가 기타 이런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대통령으로 직접 구매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문제는 주변에 가족이라든가 친인척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이 일을 해주는 소위 말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집사 역할을 해주는 예. 그런 분이 뭐 필요한 건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그런 생활용품을 사주고 구매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얘기는 최순실 씨가 그만큼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고요. 예. 본질적인 내용은 그 막역한 힘을 가지고 예. 미르라든가 K스포츠라든가 이런데 언론에 의하면 재벌들의 팔을 비틀어서 800억을 강제 모금해서 예. 한 흔적과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건 전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 아니, 아는 사람이 뭘 사서 전달해 줬다는데 예. 그게 이제 문제 핵심은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뭐 지금 직접 가서 구입하기 참 어려운 그렇죠. 왜냐하면 상황이니까요. 그런 예.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를 시켜서 아는 사람 시켜서 구입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예.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 최순실이라는 분이 이 사인인데 이런 분이 어떤 공직에 어떤 여러 가지 개입을 했다든지, 지금 아까 좀 이따 나온 미르라든지 K스포츠 대전이라든지 이런 공직의 어떤 영향력 행사에 이런 데 문제가 된다면 예. 이거는 문제지만,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저는 이걸 뭐 폭로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이 중요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을 했던 분이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예. 예를 들어서 국기를 흔들 만한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노무현 예전에 그 노태우 전두환 비자금 같이 그런 사실은 또 논의를 하더라도 예. 그래서 비선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를 만들 수 있는 예. 그런 그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것 자체가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이제 조홍천 의원의 지금은 주장일 뿐인 거고요. 네. 사실 확인은 된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조홍천 의원의 이제 주장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상당히 많은 인사 개입도 한 정황이 보인다는 얘긴데요. 최순실 씨가 뭐 박근혜 대통령과 오랜 인연이고 친한 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인물입니까? 이제 최태민 목사라는 분이 예. 계십니다. 이분은 누구시냐면 예전에 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어머님이시죠.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로 편지를 씁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받아본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너무 고마워서 이제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이제 많이 의존을 했고 예. 그 이후에